안녕하십니까. 이슈의 핵심을 파고드는 시사 포커스입니다. 2025년 10월 대통령의 지시 하나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내부 고발자 백혜룡 경정을 그가 비판하던 수사팀에 파견하라는 지시였죠. 이 사건은 한 원칙주의 경찰관과 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사장의 충돌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갈등이 단순히 두 사람의 대립을 넘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골마이는 우리 시스템의 모순과 균열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마약 외압 수사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마약 밀수 조직 검거및 수사, 백혜령 경정이 이끄는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 검거 및 세관 직원 연루 정황 포착. 2023년 9월에서 10월 외압 의혹 발생. 백경정 용산이 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브리핑 연기 지시 및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주장. 2024년 7월 좌천성 인사 및 공익 제보. 백경정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 이후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5년 8월 합수팀 출범 및 지휘권 이전. 대검찰청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검경 합동수사팀 설치. 수사 지휘를 임은정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맡김. 2025년 10월 12일 대통령의 파견 지시. 이재명 대통령 백혜룡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여 수사를 보강하고 임은정 검사장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 2025년 10월 16일 백혜룡 경정의 공개 반발. 동부지검 첫 출근길에서 합수팀을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 규정하고 임은정 검사장과의 소통을 거부. 2025년 10월 17일 임은정 검사장의 전결권 부여. 임지검장 백경정에게 별도 수사팀과 수사 전결권을 부여하며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 2025년 10월 백혜룡 경정의 전결권 거부. 백경정 해당 제안이 외압 의혹의 본질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욕적인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거부. 파트 1. 내부 고발자 백혜룡의 외침. 먼저 갈등의 한 축인 백혜룡 경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시험을 통해 순경에서 경정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수사 베테랑입니다. 그가 맡았던 마약 밀수 사건은 역대급 규모였고 수사 과정에서 그는 세관 직원들의 연루 정황을 포착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를 확대해야 하자 용산이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수사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 폭로 이후 그는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이후 마약 외압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로 서울 동부지검 합수팀에 파견된 백경정. 하지만 그는 첫 출근길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당사자 아닙니다.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수사 책임자였고요.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책임자가 그런 피해 당사자가 돼서 수사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고요. 검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합수단은 계속 불법 단체라고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립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명료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비위 의혹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명백한 셀프 수사이며 이해 충돌 원칙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문제제기입니다. 이제 갈등의 다른 한 축,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과거 검찰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항명하고 SNS를 통해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파격 발탁되며 스스로 검찰의 장의사가 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죠. 하지만 검사장이 된 그녀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백경정의 불법단체 주장에 대해 합수팀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며 조직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과거의 비판자에서 이제는 조직의 안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 수장이 된 그녀. 이 역할의 변화가 바로 그녀를 둘러싼 편심 논란의 핵심입니다. 독이 든 성배, 전결권의 진실. 백경정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임은정 지검장은 파격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백경정에게 별도의 수사팀과 함께 영장 신청까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수사 전결권을 부여한 것이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백경정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바로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모욕감이었습니다. 외압을 빼고 마약 수사하라는 건 본질을 가리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를 두고 면책성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즉, 권한을 줬으니 이제 책임은 당신 몫이라며 갈등의 책임을 백경정에게 떠넘기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 제안은 둘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갈등의 골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여론의 법정, 전문가들의 시선. 이 논쟁은 이제 여론의 법정으로 옮겨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1세대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을 세관, 경찰, 검찰이 얽힌 구조적 부패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백혜령 경정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전형적인 내부 고발자, 임지검장은 조직 보존의 딜레마에 빠진 리더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평론가들은 다른 시각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백경정이 공개적으로 상급자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고, 진중권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백경정의 주장을 해괴한 망상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다를 떠나 이 사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백혜룡 대 이문정. 이들의 대립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합동수사팀 구성 자체는 현행법령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수사 주체가 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해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법의 정신 측면에서는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신념과 다른 한 개인의 현실적 선택이 충돌한 비극이자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의 기능 부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진정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이 없으는 제2, 제3의 백혜룡과 이문정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